저처럼 피부가 얇고 되게 건조하다면 더더욱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나오지도 않고 옆으로 싹 다 번집니다. 그러면은 진짜 확실히 가라앉아요. 아무는 속도가 그냥 완전 달라요.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선크림도 안 바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정말 요 세 개를 달고 살았거든요. 정말 피부가 나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피부를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대한 정보 영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요즘 정말 피부가 최악으로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다 가라앉고 정말 흉터만 관리를 해주고 있을 만큼 정말 관리를 열심히 했고, 정말 별의별 인터넷 서칭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여태 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안 좋았던 습관들부터 꼭 해줘야 하는 관리들 싹 다 들고 왔습니다. 피부가 좋으신 분들도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될 그런 꿀팁들을 담아왔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 피부 썰을 먼저 조금 풀어드릴게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피부가 정말 좋았거든요. 23살, 24살까지도 정말 어디 가서도 피부가 좋다는 소리만 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공감도 안 갔을 뿐더러 그런 사람을 봐도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안 맞는 제품들 테스트하다가 또 뒤집히고, 가끔 또 컨텐츠 찍는다고 하루에 진짜 거진 5번 막 메이크업 했다 지웠다를 막 반복을 하니까 피부 장벽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피부가 서서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을 해보면은 원인은 더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에 정말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을 정도로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저 또한 진짜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서야 정말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헬스장조차 편의점조차 생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기분이고, 뭔가 나가더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피부를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아무튼 막 촬영도 하기 싫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젤리들한테 먼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피부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간다 치면 저는 남들 피부에 대해 관심이 정말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남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뒤집어졌다거나 아니면 피부 상태가 안 좋다면 잠깐 집 앞에 나갈 때라도 진짜 꼭 생얼로 나가세요. 정말 그럴 때라도 피부가 숨을 쉬게 해줘야 하더라고요. 약간 내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뭐 어때? 난 관리하기 위해서 생얼로 나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냥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갖고 한번 나가보세요. 익숙해질 거야. 어쨌든 피부가 좋은 남들은 그 고충을 모르니까 뭐 신경도 안 쓸 테고, 안 좋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아 나도 저랬었지 하면서 공감이 되겠죠?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저도 초반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헬스장 PT를 끊었는데 첫 주는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맨날 컨실러랑 쿠션을 덕지덕지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부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생얼로 가요. 약간 뭐 어쩔 거야 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피부가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덕지덕지 바르고 나가면 그거는 또 더 악화, 반복, 순환이 된답니다. 너무 주저리인 것 같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부에 하면 안 좋은 습관들 몇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피부과 레이저입니다.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젤리들도 저처럼 그냥 막연하게 피부과 가면은 피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피부과 레이저는요 여러분, 피부에 정말 너무 자극적이에요. 특히 저처럼 피부가 얇고 되게 건조하다면 더더욱 피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솜털 레이저, 레이저 토닝, 제네시스 레이저, 그리고 카프리 레이저, 이 정도로 레이저를 몇 개를 받았었는데 정말 자극이 조금이라도 덜하다는 그 제네시스 토닝 빼고는 모든 게 제 피부를 뒤집히게 만들었어요. 웃기죠? 피부가 좋아지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오히려 더 악화돼서 왔다는 게. 약간 레이저를 받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이 건조한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피부에서 이제 유분을 내뿜거든요. 그러면 또 수분은 더 떨어지고 유분만 더 많아지니까 정말 좁쌀이랑 화농성이 미친 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난 피부가 두껍고 예민하지 않다 하시면은 살포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홈케어 하세요. 저도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망할 레이저.
다음은 젤리들 정말 너무나도 귀 아플 정도로 들으셨겠지만 손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피지 같은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면은 뭔가 그 아프지도 않고 그 피지를 정말 이 뿌리까지 뽑아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마인드라서 제가 이제 물론 소독은 다 하고 집에서 압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집에서 하니까 나올 때까지 짜니까 또 흉터가 엄청 진하게 남더라고요. 살도 다 막 벗겨지면서. 근데 여러분 좁쌀 여드름을 짜면 그나마 다행이지 피부과 선생님들도 구분을 잘 못하는 모낭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짜잖아요. 그럼 진짜 나오지도 않고 옆으로 싹 다 번집니다. 제 이마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좁쌀인지 모낭염인지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진짜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스팟 케어라든지 좀 가라앉힐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저는 옛날에도 추천드렸던 요거 비플레인 시카테롤 스팟 트리트먼트? 이거 좀 그래도 잘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약간 빨간데 약간 작다 할 때 얘를 그냥 얹어놓고 잔단 말이에요, 듬뿍? 그러면은 진짜 확실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완전 추천. 광고 아님 광고 예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젤리들 화농성이 나잖아요? 그럼 그냥 이 에크논 크림을 위에 듬뿍 짜서 올려놓고 한번 주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염증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아픈 것도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고 화농성은 입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아프기만 한데 확실히 이거 하면은 뭔가 압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살짝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크논 크림도 요번에 정말 잘 썼었고 에크논 크림을 바르다가 집에서 짜지 마시고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좀 급하다. 이 너무 꼴보기 싫은 곳에 났다. 그러면은 진짜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한번 맞아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맞았었는데 정말 한 이틀 만에 염증이 싹 다 가라앉고 개당 저는 3,300원 정도 냈었거든요. 엄청 저렴하기도 해서 와 진짜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네,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젤리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에 뭐가 났다면 정말 손 대지 마세요. 네버 에버.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피부과 원장님께서도 코는 특히나 피부가 더 두꺼워가지고 이 뿌리가 엄청 깊이 박혀있대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더라도 코는 그 CO2 레이저로 한번 지지고 압출을 해야 할 만큼 뿌리가 정말 깊다고 하니까 집에서 못 짭니다. 아니 안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짜도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코에 있는 거를 열심히 짜고 파고 난리 났다가 지금 파인 흉터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있는 거는 특히나 절대 건들지 말자. 그리고 뭐 피부과에서 여드름을 압출을 했건 뭐 집에서 여드름을 짜냈건 저희 여드름 패치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 여드름 패치도 그냥 화장을 하면은 덧날 것 같을 때 그럴 때만 패치를 붙여주시고 웬만해서는 그냥 공기가 통하게끔 후시딘이나 뭐 마데카솔 연고 같은 거 발라주고 주무세요. 우리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면은 안 낫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여드름 흉터에도 정말 이 공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잘 때 붙이는 거랑 연고를 바르고 자는 거랑 아무는 속도가 그냥 완전 달라요. 진짜 무조건 공기 통하게 냅둬주세요. 그리고 젤리들 또 다음 원인 중에 하나는 베개. 아니 젤리들 제가 왼쪽 볼에만 좁쌀이 엄청 올라왔던 거 아세요?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개인 것 같은 거야. 제가 피부가 좋았을 때는 항상 정자세로 잤었거든요. 근데 몸이 좀 늘어지면서 이제 새우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또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게 왼쪽으로 자면은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엄청 왼쪽으로만 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엎드려서 자면은 뭔가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왼쪽 볼을 베개에 막 비비면서 자는 게 한때 습관이었었어. 근데 정말 놀랍게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왼쪽 피부만 망가뜨린 게 베개였다. 이게 정말 없어지려고 하면 다시 올라오고 없어지려고 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게 진짜 반복이 심했어요. 특히 좁쌀 여드름. 근데 이번에 제가 스파 케어를 엄청 막 듬뿍 올리고 자다 보니까 옆으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베개에 묻어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항상 이렇게 정자세로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요즘 안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녁에 머리를
머리를 감는 걸 추천드리고 에센스 같은 것도 그냥 저녁에는 바르지 마시고 주무시고 또 매일 빨래하기는 좀 힘드니까 수건을 맨날 교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런 뽑아 쓰는 베개 패드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꾸준히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자세로 잔다고 해도 저희가 뒤척이면서 베개에 얼굴을 문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도 되도록이면 똥머리를 하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작은 습관 중에 하나는 우리 세안 후 수건.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화장실에 손 닦는 수건, 얼굴 닦는 수건 하나 이렇게 구비해두고 그래도 이틀씩은 쓰잖아요. 근데 손을 제대로 안 씻고 수건에 이렇게 닦으면 어딘가 그 더러웠던 손에 있는 세균이 이제 수건으로 점프하면서 거기서 세균이 번식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얼굴을 닦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깨끗한 수건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페이퍼 타월 이런 거를 꼭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정말 작은 습관인데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저도 이거 벌써 3통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또 세안 관련된 건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스킨케어를 발라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침 세안을 스킵해준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 무조건 물 세안으로라도 아침에 꼭 세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밤 사이에 또 유분이 올라오면서 아침에는 또 유수분 밸런스가 살짝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가벼운 약산성 클렌저로 약간 거품을 엄청 내가지고 세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젤 클렌저 같은 걸로 꼭 세수를 해주시고 스킨케어를 다시 해주시는 거를 정말 추천 아닌 강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저 같은 프리랜서이신 분들, 뭐 재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6번째 습관은 젤리들,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아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머리를 안 감는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약간 육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필요성을 솔직히 못 느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머리 감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탈모 생겼을 때 클리닉을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 클리닉 선생님께서 무조건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이 노폐물, 이 각질이 쌓여가지고 정말 이 비듬은 물론이고 그 두피에 있는 기름이 얼굴로 내려와요. 제 친구가 육아를 하고 있어가지고 2,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여드름 패치를 달고 살 정도로 피부에 여드름이 몇 개는 항상 있었어요. 늘. 근데 제가 최근에 영통을 했는데 어머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법을 따라하려고 물어봤는데 제 말을 듣고 머리를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에 뭐가 안 난대요. 근데 진짜 제 눈에도 보일 만큼 친구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리 젤리들도 이렇게 게을리 머리를 안 감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특히나 우리 지성분들 아니면 수부지분들은 더더욱 열심히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아주세요. 이제 여드름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어느 정도 다 경험상 짚어드린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뭐 관리를 해주는 단계로 한번 넘어갈게요. 우선 우리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으면은 모든 거를 최소화해주세요. 뭐 고영양 스킨케어 뭐 이런저런 성분이 들어간 스킨케어보다도 일단 수분이나 진정 위주로 피부를 케어해주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선크림도 안 바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촬영이 없거나 촬영하더라도 그냥 바로 메이크업 지우고 진정 흡토, 수분 앰플,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 이렇게만 발라주니까 피부가 완전히 편안해지고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뒤집어졌다면 열심히 수분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이 모든 단계를 발라주실 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저도 너무 귀찮고 알아요, 고충을. 근데 하나하나 정말 다 흡수시켜주고 제대로 이렇게 날아갔을 때 다음 거를 얹어줘야 좋아요. 이게 엉키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뭐 토너, 앰플, 에센스 다 이렇게 그냥 흡수시켜주면서 롤링을 해주는데 전 마지막 크림 단계는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손에 비벼서 그냥 이렇게 얹어주듯이 막을 하나 생성해주듯이 톡톡톡
톡톡 발라주는 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크림에도 어느 정도 뭔가 유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섞지 말고 보호막이다 생각해주고 발라주시면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스킨케어를 완료를 해주고 자기 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정말 요 3개를 달고 살았거든요. 좁쌀이나 뭐 모낭염 이런 거 뭔지 모를 짜잘한 것들 무조건 얘를 듬뿍 한 요 정도씩 올려두고 잤고요. 얘네 나머지도 요 정도로 똑같이 뭐 흉터 부위에는 무조건 노스카나 듬뿍듬뿍 올려줬고 화농성에도 에크논 크림 조금만 짜가지고 필요한 부위에만 이렇게 따로 해주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확실히 어제보단 나아져 있어요. 정말 피부가 나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요즘 여름에 특히나 더욱 너무 중요한 기름 종이. 젤리들 우리 유분이 많아질수록 이제 트러블이 더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밖에 나갈 때 꼭 들고 다녀야 하는 게 기름 종이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수정 화장은 무조건 이 기름 종이 한 장으로 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속력 좋은 쿠션을 항상 선호하는 게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먼지도 쌓이고 막 땀도 나고 이 노폐물이 막 여기 쌓여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나의 소중한 쿠션을 덧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 번은 괜찮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 화장을 또 그 쿠션으로 하고 이러면 당연히 너무 더럽겠죠. 그래서 차라리 수정용 쿠션을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런 기름 종이로 한번 수정해보세요. 요즘엔 또 쿠션들이 잘 나와서 거의 다 다크닝 없고 지속력 좋은 애들 많잖아요. 피부에 잘 맞는 애들을 하나 픽해가지고 나가서는 그냥 기름 종이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메이크업이 다시 좀 뽀송뽀송해지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졌던 약간 몽글몽글해졌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좀 괜찮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라도 꼭 밖에서 피부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수정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유분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꼭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라도 한 번씩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다는 가정하에 후관리를 해주는 이제 마스크팩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도 매일 하기는 좀 귀찮아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마스크팩으로 관리해주는 게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앰플이나 크림에서는 조금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관리 중 하나인데 여러분 사실 저는 시트로 된 마스크팩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를 쓴다면 좋기도 한데 그 시트팩을 붙이면 그 뭔가 흘러내리는 감당 안 되는 그 앰플이 너무 싫기도 하고 항상 뭔가 피부가 되게 흡수가 더디고 흡수시켰을 때부터 뭔가 피부가 찹 먹다기보다도 뭔가 겉도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흡수시키고 나면은 건조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겉돌고 번들거려가지고 또 좁쌀이 올라오고 반복이란 말이죠. 물론 모든 시트 마스크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제 피부가 느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훨씬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이게 자극감도 덜하고 사용하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젤리들 제가 또 엄청나게 좋은 마스크팩을 발견을 했어요. 이건 사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아로셀의 슈퍼 콜라겐 마스크인데요. 젤리들 얘는 무려 43g의 앰플을 굳힌 마스크팩으로 이게 오래 붙이고 있어도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수면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한동안 이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 빠져가지고 여러 개를 써봤었는데 얘가 밀착력이 정말 가장 좋았고 효과까지 눈에 띄게 보이니까 정말 애정이 간 그런 제품이거든요. 일단 살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피부가 완전히 뒤집혔을 때 이 제품 광고 문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성분도 찾아보니까 저랑 안 맞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 해보기도 너무 두려웠고 그냥 안 써보고 거절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제 후기를 찾아봤는데 되게 극찬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뒤집힌 거 그냥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면팩으로 먼저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에 올라오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제 건조한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광까지 내주더라고요. 근데 더 대박인 게 이 피부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게 하루가 아니라 한 3, 4일 정도는 쭉 유지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외출하기 한 3시간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화장까지 잘 먹어. 이걸 어떻게 제가 안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낮부터 일정이 있을 때는 나이트 케어, 밤에 일정이 있을 때는 데이 케어로 필요시 해주는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사용을 해주냐면 밤에 사용할 때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를 1차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위에 VT 리들샷으로 조금 더 마스크팩이 잘 먹을 수 있게 한 겹 발라준 다음에 아로셀 콜라겐 마스크팩을 붙여줍니다. 근데 피부가 조금이라도 예민한 상태일 때는 그냥 수분 토너랑 수분 앰플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 밀착력 보이시나요? 찹! 달라붙는 거? 저는 이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원해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 많은 앰플이 피부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팩이 투명해져 있어요. 이거 떼보면 진짜 광이 장난 아니죠. 진짜 이 피부 결이랑 이 광이랑 다 가져가는 마스크팩이라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때는 가볍게 수분 제품들로 1차 수분 공급해준 다음에 마스크팩을 붙이면 되는데요. 3시간 정도 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해주시면 진짜 붓기까지 뺄 수 있다는 점. 떼고 그 위에 선크림 한번 발라주고 쿠션을 바르면 완전 속광에 피부 베이스가 정말 잘 먹어요. 오늘 촬영 전에도 한 3시간 정도 이거 붙여놓고 메이크업을 한 거거든요. 베이스가 너무 잘 먹는다. 평소보다 더 잘 먹었다.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아까 레티놀 성분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특히나 아셔야 할 게 레티놀 성분은 처음부터 강한 거를 쓰면은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는 성분이라서 처음에는 약한 걸로 쓰다가 이제 차근차근 피부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팩에 들어있는 레티놀은 저강도 레티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도 완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에 레티놀뿐만 아니라 이제 콜라겐, 엑소존, 10중 히알루론산 성분까지 홈케어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담하는데 피부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로셀 담당자님들께서 우리 젤리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벤트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젤리들 이렇게 9가지로 제가 경험해본 것들, 피부를 안 좋아지게 하고 또 좋아지게 도와줬던 그런 케어들을 싹 다 알려드려봤는데요. 정말 사소한 거더라도 미리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저도 26 되고서야 피부가 안 좋아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젤리들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그 불을 없애버리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